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 무료 솔루션인 구글 클래스룸 선생님 사용법을 전체 기능을 약 20분 이내에 요약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구글 클래스룸 선생님 사용법은 지금 지메일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를 사용해 보셨다면 바로 진짜 사용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자체 제작한 이 영상 보시고 20분 내지 60분 정도 이제 자체 복습을 해보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글 클래스룸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이전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그럼 바로 영상 보시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구글 크롬을 쓰실 거고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구글 크롬에 그 계정으로 지메일 계정 아니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미니 블랙스완이어가지고 그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놓고선 이렇게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시면 되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확대를 했습니다. 약 200% 정도로 확대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래야지 좀 더 보기가 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화면에서 클래스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구글 앱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이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치시면 됩니다. 클래스룸 구글.com 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룸 구글.com이라고 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 주십니다. 아마 처음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실 텐데 이게 번역을 시도를 했는데 번역이 안 되네요. 번역이 안 될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화면이 뜨면 놀라실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try another account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셔도 되고요. 맨 위에서 create or join your first class인데 이걸 플러스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join은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쓰는 겁니다. 학생들이고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create class를 선택을 해서 수업을 하나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국어하고 수학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한번 개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class를 눌러서 using your with student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뭐 여기 대해서는 뭐 그냥 구글에 그거 처음 가입했을 때 뭐가 있다라는 것과 G-Shoot for Educatio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중요하다기보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화상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얼굴을 카메라로 보면서 하기 위해서는 G-Shoot for Education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 다른 영상에 통해서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써야지만 뭐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랑 시큐리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겠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화상회의를 저는 쓸 수가 없죠. 학교 계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학교 계정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풀이거든요. 공짜로 그 얼굴을 보면서까지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250명까지 동시 수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그 외에 이 구글 클래스룸 다른 기능들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클래스 네임은 여기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인 수학을 하겠습니다. 수학 예. 그리고 나서 What new in classroom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은 화면이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학만 만들면 영어가 서운해할 것 같아가지고 영어 과목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class 해가지고 그래서 컨티뉴 눌러가지고 이번에도 영어로 만들겠습니다. 영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과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개의 과목 중에서 이제 하나씩 한번 그 내용을 수학이라는 것이 전체 크게 만들어졌고요. 이 수학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내부 이제 챕터들, 단원들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다 앞에다가 당연히 이거 뭐 수학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이게 변경이 가능하고 여기서 좀 크게 보셨는데 파란색에서 잘 안 보이는데 따따따 이게 점 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옆에 걸로 보겠습니다. 이 따따따가 이름이라든지 뭐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쓸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에딧, 카피, 뭐 아카이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에딧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딧이랑 카피만 설명을 드릴 텐데 에딧은 말 그대로 이거를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고, 카피는 뭐냐면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다음에 한번 더 설명했는데 이거를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 수업 자료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들었는데 또 새로 만들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카피 버튼만 누르면 이게 하나 그대로 이제 카피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카피 오브 기초 영어라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대로 남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학으로 들어가셔서 어나운스먼트라고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지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공지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한테 뭐 공지사항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죠. 숙제 4월 15일까지 꼭 제출하세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무슨 자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뭐 시험은 언제 볼 겁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거를 여기서 공지사항으로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유즈 어나운스 그러니까 다시 이게 옛날에 맞는 걸 다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화면이 학생들한테 보여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버튼을 누르면 CPXXYI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학생들 관점에서 다른 학생들이 요거를 넣어서 이 수업에 참관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학생이 된다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걸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이걸 키워서 이제 학생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다른 계정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계정으로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이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조인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인 클래스를 했을 때 여기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CPXX 그러니까 뭐 학생들한테 이거를 뭐 카톡이라든지 메일 아니 문자로 알려주는 거 CPXX 이거를 이 코드를 입력해라.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클래스룸 구글닷컴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조인 클래스로 들어가서 CP 이거를 눌러서 조인을 버튼을 누르면은 학생들이 그 수학 그 과목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기 보이시면 저희 아까 여기 보이셨죠?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은 바로 수학으로 들어가서 수학 수업을 듣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또 이제 좀 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쉐어 위드 뭐 이거 포스트 나우 5월 플랜 어헤드 그러니까 지금이나 현재나 계획을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4월 15일까지 숙제 제출하세요 하고 숙제에 필요한 뭐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구글 드라이브, 링크, 파일, 유튜브 이런 거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이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참고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될 테니까 저는 그래 놓고선 포스트를 할 텐데 여기서 또 중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바로 올리시는 것도 있고 스케줄 기능이 있습니다. 스케줄 기능은 날짜를 정해서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선생님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4월 15일까지 숙제 제출해 주세요. 미니 블랙스완 그리고 나서 저는 이거거든요. 그래 놓고 리프레시를 해보면 4월 15일까지 뭐 숙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보여드리거든요.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이 서로 이렇게 메시지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이 썼다고 생각을 합시다. 하면 이거 올려놓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쓰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저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선생님이 이제 다시 하게 되면 이제 학생이 이렇게 올린 게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림 기능에서는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이 스트림은 학생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집중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학생들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주고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워크로 들어가시면 클래스 워크는 이제 챕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챕터를 만들어가지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제 좀 더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만들어 보겠어. Assign work to your class here. 이거 영어로는 되게 멋있는데 그냥 수업한다.
뭐 학제 보면 차례가 있지 않습니까? 진도도 있고 수업 내용, 교과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교과서 내용들을 여기다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어사이먼트, 숙제하고 퀘스천, 퀴즈라고 하는데, 시험을 간단하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주된 기능이 그겁니다. 크리에이트에서 크리에이트 어사이먼트만 하겠습니다. 다 보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사이먼트 해가지고 뭐 add create material 하는데 그냥 새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타이틀을 해가지고 숙제 4월 15일 그리고 뭐 인스트럭션 해가지고 뭐 연습 문제 풀어서 올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add 해가지고 뭐 그 연습 문제 내용들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뭐 파일로 어태치를 하셔도 되고 뭐 이거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내 드라이브,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아니면 컴퓨터로부터 직접 이렇게 컴퓨터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도 올 스튜던트로 할지 아니면 제가 방금 전에 했으니까 그 제가 가입한 학생만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수는 여기서는 뭐 저는 뭐 100점을 줄 수도 있고 50점을 줄 수도 있고 그냥 언그레이드도 점수도 안 줄 수 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숙제 날짜를 정해 15일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15일까지 써야 되고 타임은 옵셔널인데 뭐 그냥 그날 밤 11시 59분까지가 맞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해주고 토픽은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꼭 중요한 게 이 올 스튜던트를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 올 스튜던트나 특정 학생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이 수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거를 어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픽은 제가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사인먼트를 만드시고 어사인을 하게 되면 이제 토픽을 만들라는 소리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add a topic, add 토픽에다가 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숙제만 만들어줬는데 아직 우리가 필요한 학습에 필요한 이제 단원들이 없다고 단원을 만들어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숙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여기다가 뭐 이제 토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픽은 뭐 주제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전 단원, 뭐 공부 목적 뭐 이런 거 수학이니까 맨 먼저는 집합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합이라고 그냥 1단원, 집합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이라는 토픽이 만들어졌습니까? 1단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드래그에 대한 드랍 클래스 워크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만든 거를 이런 식으로 넣으면 1단원의 숙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토픽을 하나 더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함수거든요. 개발자이다 보니까 뭐 그래서 2단원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를 만들어서 2단원을 함수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럼 숙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퀴즈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비슷합니다. 퀴즈는 뭐 블랭크 퀴즈 구글 폼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구글 폼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집합 뭐 함수 간단 퀴즈 뭐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인스트럭션은 뭐 1, 2단원 공부 1,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토픽에다가 만든 2단원 함수를 넣으시면 이게 되고 듀 데이트는 뭐 말했듯이 한 4월 30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옵셔널도 넣으시고 어사인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퀴즈가 바로 클래스 워크로 들어갑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눌러서 그러니까 1, 2, 3, 4 숫자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위치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그래서 1단원 집합, 2단원 이런 함수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 그 다음 중요 기능인 피플을 보게 되면 이게 미니 블랙스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제가 한 명이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학생 한 명이 이렇게 참가되어 있습니다. 모든 스튜던트에 대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서로 이제 통신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주된 기능은 뭐냐면 이 눌러가지고 메일 주소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초대 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로 하지 않고 이게 초대 메일을 통해서 서로 학생들을 가입시킬 수가 있다. 수업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숙제를 냈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 에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거 간단 퀴즈 뭐 숙제 낸 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도 하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눌러가지고 이 학생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뭐 평가를 줄 수도 있고 뭐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 학생이 아직 이제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학생이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거를 보고 선생님께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그레이드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숙제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뒤로 가기를 눌러서 이제 퀴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제출한 학생들이 없어서 이 퀴즈에서는 이제 뭐 블랭크 퀴즈 나오는데 100점이기 때문에 이 학생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여기다가 뭐 줄 수 있겠죠. 뭐 75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80점 뭐 이런 식으로 직접 학생들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래스에 대한 세팅, 환경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CPXXSJY라는 이게 클래스 코드, 아까 코드를 통해서 가입하는 걸 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크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리셋을 해서 이 코드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동일한 수업이랑 뭐 이렇게 뭐 다른 새롭게 만들었으면 새롭게 이제 바꾸실 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학년으로 바뀌었다든지 동일한 수업 자료를 가지고 또 만들다. 그럴 땐 클래스 코드를 새롭게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 아까 학생들한테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그걸 할 때 스튜던트는 이제 글은 작성할 수 없고 그 코멘트 댓글만 쓰게 하거나 글도 쓰면서도 이제 뭐 코멘트도 달게 하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만 포스트도 하고 코멘트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워크 온 스트림 그 알림을 어떻게 받겠냐 뭐 이런 거거든요. 뭐 근데 이거는 그냥 디폴트로 컨덴스드 하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우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운 거에 대해서 이거를 선생님만 볼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장난스럽게 글 같은 걸 막 올릴 수 있는데 이거를 지웠다라는 사실을 아는 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show deleted items는 그냥 꺼놓는 걸 전 추천을 합니다. 이걸 켜놓으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성적 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오버올 전체 점수로 할 거냐 이런 관점인데 이거는 하시면서 직접 편하게 맞는 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꾸미기 기능인데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모여서 이게 이런 그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으시면 이제 그걸 쓰십시오. 이게 업로드 포토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과 학생분들이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 이제 바뀌어서 좀 더 이제 일체감, 통일감을 줄 수 있는 그 학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구글 클래스룸 전체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영상 잘 보셨죠?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참고 URL은 제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씩 좀 더 나은 정보를 보고 싶으면 한번 보십시오. 정리를 하면 온라인 수업을 이제 꼭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구글 클래스의 최대 장점이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한번 도입하시고 생각보다 사용법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중고생들이면 꼭 쓰기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중고등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구글에서 만든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구글 검색이라든지 구글 지메일이라든지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거를 안 쓰면서 사회생활, 그러니까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데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좀 구글 솔루션을 쓰는 거를 좀 저는 어떻게 보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림 기능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쉽고 전체 기능 자체가 직관적이어가지고 정말로 진짜 1시간 정도만 학습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저도 사람이어가지고 틀리거나 잘못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요, 제가 확인 후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하는데 하고 조금이나마 진짜 선생님분들에게 도움을 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